안녕하세요. 뼈어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를 아침마다 운동을 만들게 한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벨라 마키의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부제가 나를 살린 달리기 라는 책인데요. 그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팟캐스트 시절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습관을 못 들인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매우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막 따지다 보니까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걸 습관화 못 시켜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그래서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리면서도 어떻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냈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이렇게 좋더군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운동만큼은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운동을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꾸준히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달리기를 하냐면 제가 일정상 보니까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가 딱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애매한 게 일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변수가 터지거나 아니면 가정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운동하는 시간을 스킵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꾸준히 못 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합니다.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랄까, 운동에 대한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조금 아쉽죠, 운동을 계속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는 운동을 좀 삶의 우선순위를 뒀고,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 시간으로 뺐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뺀 게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 첫 시간에 제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밀렸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안 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애들 학교 유치원 보낸 다음에 바로 뛰기 시작했는데, 뛰어야지 라는 그 내적 동기와 함께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갖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뛰고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제 벨라 마키라는 분이, 이게 에세이입니다, 분이 인생의 어떤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이 달리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가 나온 자전적 에세이예요.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이야기가 매우 솔직하게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분 삶이 힘들었냐면, 일단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거의 파국을 치닫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슬픔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거의 망가지기 일보 직전, 아니 망가졌다 해도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달리기라는 걸 통해서 그걸 극복합니다. 그런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책인데, 제가 그전부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동할 때, 감정이 동할 때 행동하게 되는데,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런 과정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이 특이한 게 에세이잖아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보고서나 논문 같은 게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 필요한 순간에 인용을 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요. 사회과학서적 아니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자기의 실제 생활들, 이야기들, 고민들, 극복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자기 이야기에 좀 더 그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이렇게 같이 갖고 오는데, 이게 한 340페이지인데 불구하고
340페이지 에세이에 그 각주가 80개가 넘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정신질환을 달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 관련된 어떤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좀 그것보다는 저도 다른 책에서 많이 읽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분이 그냥 극복한 스토리가 내 마음속에 너무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간을 바꿀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아침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이 밀렸었는데 그것을 바꾸면서 제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진짜 해야 할 의외의 이유 3가지를 이분 인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이유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할까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저희가 완벽한 공부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운동은 학습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 강의 중에 몸편을 보시면 얼마나 운동이 우리들한테 우리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어릴수록 도움이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외에 3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진짜 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신적 고통은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정신질환 있고요. 2번째는 그야말로 뭐 슬픔이나 걱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 매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보면 불안의 원인을 마주하기보다 마법 같은 생각으로 불안을 물리치려 애썼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 침을 뱉거나 눈을 꾹꾹 깜빡이며 쫓아내려 했다. 특정한 숫자, 글자, 색깔, 노래, 장소를 일부러 피했다. 모두 내 뇌와 타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유치한 수법을 악착같이 쓰면서 부디 나쁜 생각이 사라지길 바랐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불안은 날로 몸피를 불렸다. 내 나름의 대처법이란 건 모두 거짓된 친구였다. 결국 나는 광장 공포증이 생겼고 걸핏하면 공황 발작, 침투적 사고, 히스테리, 우울감에 시달렸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은 이미 그 지경이 되고 수년이 지났을 때였다. 까놓고 말해 혼자 마트도 못 가는 주제에 이별이 만든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다. 일어나긴 해야 하는데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에 공포가 드리워 있었다. 이 책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본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서 매우 세세하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나 내용을 다른 곳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신질환을 좀 더 이해하게 됐었고 무엇보다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아이고 무거운데 이거 2권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읽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분이 이러한 정신질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아주 감동적으로 또 세세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그 완치를 한 건 아니에요. 달리기를 완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분도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 약물 치료와 상담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것만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호전은 됐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밖을 잘 나가지 못했던 분이 이제 뭐 달리는데 해외에 가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곳에서 무조건 뜁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나를 살린 달리기인데 그중에 왜 그러냐?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정신질환을 달리기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거예요.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데 운동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방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정신질환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발병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에 이런 운동이 그런 정신질환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분이 워낙 세심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이 심장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 특히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데 또 예방하는데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첫째, 달리는 동안에는 별로 슬프지 않았다. 달리는 동안에는 내가 결혼을 망쳤고 거기에 내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 남편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근사한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내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전혀 안 했다. 그게 어마어마한 위안이 됐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멘토이신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 또한 이제 달리기로 이제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던 슬픔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달리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오고 더불어서 실제로 달리기가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한 방어막 역할, 그러니까 더 큰 방패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방어 기제,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 달리기, 특히 운동이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극복하는 힘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극복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기력을 이겨내는데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뭐 진짜 극심한 무기력에 쌓여져 있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을 통해서 삶을 지배받고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분 표현을 버림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뭐 성격이 안 맞아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떠났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또 이해를 합니다. 남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무기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바닥에 누워있을 때 나는 곧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상황에만 잘 대처하면 다 괜찮아진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이 있었다. 나는 성인임에도 대처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알아요.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거의 외부와 단절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심한 무기력 가운데 어느 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요. 되는데 이분이 그 무기력을 달리면서 극복을 해 나갑니다. 되게 감동이 돼요. 그 자금장 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갈 때까지 갔다고 느낄 때 뭔가 새로운 거 하나만으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을 때 작은 변화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 합니다. 제가 무기력 관련해서는 2번이나 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무기력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삶의 실패가 누적됐을 때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뭘 해도 안 되는데? 뭘 해도 아무것도 성취가 없는데? 성공이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감정이 팽배해지는 거죠.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게 무엇이다?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기가 힘든 게 무엇이냐면 무기력을 하는 것은 내 삶 전반적인 걸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거대한 것이 필요하고 무기력을 극복했다고 상상할 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많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냈을 때에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기력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나이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해야지. 그런데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거 저거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기력이라는 그 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철벽을 동시에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갈 때까지 갔다고 느낄 때 뭔가 새로운 거 하나만으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을 때 작은 변화에서 희망의 빗줄기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분이 어떻게 한다? 달리기 하나로 이 무기력을 극복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작은 성취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무기력 극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죠. 진짜 작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는 어떻죠?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취가 필요한데, 운동이나 독서가 무기력 극복하는데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면 운동과 독서는 일단 돈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달리는데 돈 듭니까? 그렇죠? 물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책값이 들 수 있죠. 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돈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제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는 목표를 매우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목표를 많이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 극복하는데 매우 좋은 아이템이 운동과 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안 했어. 웬만하면 밖에 나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오늘은 처음으로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간 거야.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작은 성취입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운동하려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취예요. 처음에 1분 뛰었어요. 1분 뛴 것도 성취죠. 근데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2분 뛰는 거예요. 성취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누적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무기력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다시 드렸던 것처럼 무기력은 실패가 누적됐기 때문에 작은 성취를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성취를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다른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게다가 제가 독서와 운동은 말씀드린 이유가, 독서와 운동은 그냥 좋다는 그 연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서와 운동은 연구를 안 봐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매우 좋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아이템인 동시에 뭐다?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매우 좋은 아이템이다. 독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운동이 목표를 매우 세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성취를 계속 맛볼 수가 있고,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것이 어떻다? 그 작은 성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서 나의 삶을 짓누른 무기력을 타파하는데, 그 작은 구멍이 그 무기력의 철벽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저자는 어떻게 했다? 달리기로 무기력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읽으시면은, 특히 무기력에 지금 빠지신 분 같은 경우는 독서도 하시면서 이분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무기력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의외의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무기력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달리기를 통해 불안이 부쩍 완화되고 복잡한 생각이 풀린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외에도 내가 달리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엔돌핀, 세로토닌, 자연 몰입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걸 하나 깜빡했다. 바로
자존감이다. 시중에 자존감을 찾아라, 키워라, 지켜라 하는 책이 정말 많다. 예전에 나는 그게 다 나와 상관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남들 앞에서 농담처럼 나를 깎아내리곤 했다. 그러면서도 내게 자신감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원래 나는 뭐든 힘들면 포기했고 겁나면 외면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웃긴 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으면 그만이라고, 아무한테도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놓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특히 여자들이 그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해서 진가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었을까? 여하튼 그래서 나는 더 어디 취직하려고 지원서를 내지도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도 않았다. 남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놔뒀다. 작은 칭찬이라도 받으면 감개무량해하면서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 달리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극심한 정신질환 때문에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러한 공포, 불안, 이런 환각, 이런 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잘 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기력에 빠지니까 뭐 하나 해낸 게 없어요. 제대로.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어떻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리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됐냐면,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집 밖을 잘 못 나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10km 이상씩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도시를 가고, 새로운 도시를 가면 새로운 도시에서 그냥 뛰어요. 심지어 계획도 없이 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조차도 과정 가운데 좀 극복을 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 벨라 마키는 뭘 봤을까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자존감 높아집니다. 왜요? 과거보다 지금이 성장을 했어. 이 성장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낙관하게 됩니다. 왜? 나는 과거에서 아주 낮은 상태였지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할 거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벨라 마키가 예전에는 정신질환, 불안증, 공포증에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대항도 못했고요. 가드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완치는 하지 못했지만, 케어시키지 못했지만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한번 싸워보자. 예전에는 가드도 못 올리고 두드려 맞았다고요. 지금은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밖을 잘 나가지 못했어요. 런던에 살면서 런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10km 이상씩 막 달리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 가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적어지게 되고, 예전에 자기가 아픔을 주었던 남편에게 했던 행동을 이제는 최대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다. 근데 거기에 시발점, 처음은 무엇이었다? 이분 운동이었다고요. 달리기였다고요. 왜냐면 운동만큼 또 앞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운동만큼 계획을 세세하게, 목표를 세세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운동만큼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평 실력 막 정량적으로 보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운동은 그게 가능해요. 오늘 내가 1분 뛰었는데 다음에 2분 뛰었어요. 나오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어플도 얼마나 잘 나와요. 내 기록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보다 더 많이 뛰고 더 오래 뛰고, 그런 게
정량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자기 성장의 경로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죠. 근데 운동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학습 능력 배양,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분은 운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앞부 말씀드린 것들, 무기력들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만큼 정말로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으며 아주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내가 변화한 거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 아이템이. 그래서 운동이 어떻다? 게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저희 요즘 와이프가 그 다이어트를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냐면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처녀 때 지금 몸매를 거의 갖고 계십니다.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아이 둘을 낳으면서 그 항상 그 처녀 때 어떤 그런 가졌던 그 몸매를 다시 가지지 못해서 되게 슬퍼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거의 회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 계세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축하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 어떻다? 자존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 아침에 막 뛰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운동에 주는 효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운동에 통해서 운동이 얼마나 좋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운동이 좋은지는 알지만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책은 머리도 이해시켜 줍니다만 심장을 건드는 책입니다. 심장.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셔서 못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운동이 정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반신반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 건강이나 혹은 어떤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의외의 3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정신적 고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무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치유를 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변화가 눈두이처럼 변해서 큰 변화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운동을 꼭 해왔으면 좋겠고, 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